예,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암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신과 특집 세 번째 시간, 암 환자와 선망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손경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상철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인 것 같아요. 암 환자분들이 진단받고 입원해 있다가 보호자분들이 갑자기 아버님이 치매가 오신 것 같다고, 그리고 갑자기 막 욕하고 막 때리고 이러신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어마어마하게 걱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선망 이러면 환자들한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선망 뭔가요? 그렇죠. 어떤 건지 사실은 환자분들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암 걸렸는데 갑자기 이상해지셨다. 어떤 거라고 선망 발음도 어렵거든요. 네. 미음이 겹쳐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듣고도 선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미음 받침이 선망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치매 증상이 며칠 전까지 괜찮았던 분한테 갑자기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상으로는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주의력이 저하된 증상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나타나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억력 저하나 진압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선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내과적이거나 외과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선망이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어렵나요? 다시 들어도 네. 환자 보호자분들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단어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암에 걸렸는데 뇌가 이상해졌냐, 네네. 뇌전이가 왔냐, 네네네. 지금 병이 더 나빠진 거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네.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생기면 보호자분 손을 꼭 잡고 머리에 뭐 병이 새로 생긴 건 아니다. 근데 그게 몸이 중요해요.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머리가 오작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얼추 그러시구나. 몸이 좀 좋아지면은 이 상황이 좋아지겠네요. 해서 조금 안도를 하시게 되거든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병을 알면 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면 헛소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또 그런 헛소리가 열병이 나서 헛소리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갖고 있는 병 상태가 많이 그렇죠. 악화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뇌 기능이 떨어진 건데, 이제 저희가 고민되는 거는 실제로 뇌전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체크를 안 했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치매가 경도의 치매가 있었는데 그 증상이 확 심해진 거랑 선망이 물론 왔겠지만 그런 두 가지 것들이 또 추가로 있는 건지 이것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병 상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좀 뇌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이가 있는지 치매가 있는지 그런 것도 차차 확인해 보겠다.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사실 환자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그렇죠. 거라고 생각. 당황스럽죠. 네. 아버님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암 환자들한테서 어떤 경우에 이런 선망 증상들이 생기는 건지. 선망이 잘 오는 기존의 이제 신체적 상황이신 분들이 그 선망을 유발할 만한 어떤 질병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선망이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선망이 잘 발생할 만한 분들은 고령이신 분들 당연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치매랑 선망 증상이랑 많이 헷갈리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 치매가 있는 분들이 선망이 더 잘 오시고 선망이 왔을 때 좀 증상도 심하게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원래 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알코올.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분들이 선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뇌전이라는 것도 선망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에요. 또는 이제 뇌 방사선 치료를 하신 분들이 또 선망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종양내과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진통제 같은 것들이 또 선망을 많이 유발하기도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통증이 선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진통제도 선망을 유발하기 때문에 진통제는
참 그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하죠. 이런 원래 요인과 유발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좀 떨어질 만한 어떤 연유가 있는 사람들에서 네네네. 뇌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약을 사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몸 상태가 떨어진다거나 네네. 뭐 감염과 폐렴 같은 게 온다거나 그렇죠. 뭐 네네. 네. 어쨌든 원래 간 기능이 안 좋았었던 뭐 간암 환자라거나 아니면 간성 혼수 같은 게 동반될 수 있던 어떤 환자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유발 요인이니까 네. 사실 이 선망이라는 거 자체가 오면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좋아지질 않으니까 않는 거죠. 네네네. 사실 정말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광란 현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그건 아니고 아니죠. 네. 그걸 조금 우리가 안심시켜 드리고 네네. 우리가 병이 좋아지면 네네. 병이 안 좋아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병이 좋아진다면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게 보면 정신과의 물론 이제 역할이 정신과적 없거든요. 문제가 예,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정신과가 해야 될 역할이 없는 건데요. 예. 말씀이 맞으세요. 네. 결과적으로는 내과적인 문제, 외과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선망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의력이나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일 눈에 띄는 증상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밤낮이 바뀌게 돼요. 낮에는 주무시는데 밤에는 못 주무시고 그냥 못 주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초조해 하세요. 초조해 하시고 망상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옆에 있는 간병인, 옆에 있는 내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 옆에 있는 다른 환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내 침대 밑에 도둑이 숨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밤에 그렇게 못 주무시면서 불안해 하시고 또는 이제 여러 그 수액도 달고 계실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불안해서 막 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몸이 좋아지셔야지 선망 증상이 좋아지는 게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밤에 못 주무신다거나 밤에 특별히 불안해하시고 안절부절 못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거나 남을 의심하시고 화를 내시거나 수액을 뽑는 것들이 몸의 증상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정신과에서 해드리는 역할은 그러한 밤낮이 바뀌고 밤에 못 주무시고 의심을 하시고 불안한 증상을 그런 증상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망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선망의 증상 중에서 몸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증상들을 조절하고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망이라는 증상 때문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신체 회복에 더디게 만들 수 있는 네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억제함으로써 그렇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예. 유지할 수 있게 그렇죠. 한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면 장애라든가 아니면 행동 장애라든가 네네. 불안 예.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그렇죠. 환자분의 컨디션을 좀 올려준다. 그렇죠. 예. 오케이, 또 이해. 망상 때문에 간병인분과 보호자분과 그러네요. 싸운 분도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망상. 예, 예. 사실 이런 증상들이 아까도 뭐 그냥 단순한 수면 장애였는지 아니면 망상이라는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예, 예. 초반에는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러는데 선생님들과 좀 잘 상의를 하면 저분 조금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분 성격이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 이런 것들 중에 맥락인 하나 경우가 많죠. 네. 일 수 있다. 네. 이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보호자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아버지가 예전에 욕을 그렇게 하시던 분도 아니고 맞아요. 폭력을 쓰던 분도 아닌데 갑자기 밤에 욕하고 폭력을 쓰고 네.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네. 그런 점잖으셨던 분들이 분이. 점잖으셨던 분이 그런 또, 경우도 그쵸. 많거든요. 특징이요. 밤낮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말짱하세요. 음. 낮에는 또렷하신데 밤이 되면은 해질 무렵부터 이런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병하시는 네. 분만 오해를 받게 그렇죠. 되는 네네네네. 이해가 그래서 됩니다. 보호자가 상처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네네네. 나한테만 저러고 예. 아들한테는 안 그러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하시고 네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자분. 그러니까 그런 현상 자체를 어떤 이 선망이라는 병적 네.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러니 정신건강의학과랑 좀 잘 네. 상의를 하시고 보호자분들이 네네네. 하시면 훨씬 더 그럼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일시적인 증상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암 환자와 우울에 대해서 다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암 환자라는 그런 충격적인 암이라는 사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암 환자로부터 불안을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감을 만들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처럼 그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선망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충격의 강도가 물론 내 몸에 약해지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유발 요인도 있고 이런 선망 증상이 생기면 우리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유발할 만한 약이 있는지 네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방사선 치료하고 있었으면 방사선을 중단해야 되든지 뭐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이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암이라는 사실이 급격하게 뇌기능의 저하를 유발을 하면 선망이라는 그렇죠. 거일 수 있고 네네. 이거는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 그렇죠. 현상이다. 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얘기도 이 질문도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는데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어르신이 치매 걸린 거 네. 아니냐. 네. 이제 치매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못 알아보고 저러시다가 점점 더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네. 너무 걱정돼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치매는요. 물론 이제 뇌졸중 등으로 인해서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빠지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선망은 몇 시간에 걸쳐서 또는 며칠에 걸쳐서 갑자기 나빠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나빠지다가도 하루 중에도 출렁출렁하는 증상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반짝 깨끗하시고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한 치매 환자처럼 보이고 갑자기 생기고 증상에 이러한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코스도 다른 게 치매를 치료한다는 것은 인지 기능을 좋아지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인지 기능이 천천히 나빠지는 게 치료거든요. 근데 선망 증상은 몸이 좋아지고 회복되면 선망 증상은 인지 기능은 같이 회복이 되는 게 특징이에요. 치매는 서서히 나빠져서 다시 좋아지지 않는 증상이라면 선망은 갑자기 나빠져서 증상이 출렁거리다가 몸이 회복되면 다시 좋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와 선망은 완전히 진행 양상과 다르죠. 네. 증상이 완전히 다른 거. 처음에 일시적으로 심할 때 우리가 좀 헷갈릴 수는 있어도 네. 완전히 다른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면 충분히 치매에 대한 부분과는 감별해 줄 수 있을 거고 네네. 선망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춰서 네, 대응해 네.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안정제나 이런 걸로 주무시도록 이렇게 확 캄다운 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보호자분도 깜짝 놀라 혹시 다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낙상하시는 그러다-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뭐 낙상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저희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보호자분들은 사실은 우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망을 회복시켜서 깨끗한 정신을 만든다. 이런 치료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고 전반적인 몸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아까 증상이 출렁출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밤에 심해지거든요. 밤에 못 주무시고 불안해하시고 망상도 그때 더 심해지시고 행동 문제도 그때 더 심해지세요. 근데 그때 이러한 증상을 조절하는 항정신병 약물들을 보통 쓰게 됩니다. 이런 약물 치료보다도 사실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선망에서도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낮에 주무시는 것을 어떻게든 못 주무시게 해야 돼요. 간병인과 여기도- 보호자분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망에 대해서 의뢰를 주시면 가서 보호자분께 꼭 말씀드리는 게 휠체어에 앉으셔서라도 좀 햇빛 좀 보게 해달라 그런 말씀드려요. 주무시지 못하게 해달라. 휴게실에서 TV를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햇빛 잘 드는 복도에 햇빛을 보시든지 정원에 나가시든지 그렇게 해라.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선망도 마찬가지로 낮에 주무시게 되면 밤에 웬만한 약을 써도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어떻게든 움직이시게 하는 보호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혼란스러움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이 몇 년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진남력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언제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병인님보다는 익숙한 보호자분이 간병하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보호자분이. 그 평일에는 증상이 심하시다가 주말에 보호자분이 간병을 하시면서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그런 있거든요. 경우 있어요. 많이 맞아요. 있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이 불안해한다라는 게 보일 때 지금은 어떤 치료 때문에 병원에 계신 거고 치료 잘 받고 계시다고 그거를 아까 진압력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환자분께 진압력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이 언제인지 알게 해드리고 지금이 뭐 하러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것도 되도록이면 익숙한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선망이 있을 때 보호자분이 보호하는 게 간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좋죠.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이제 뭐 여건이 안 돼서 힘드실 수 있는데 선망 자체로 보자면 익숙한 분이 간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암에 대한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치료를 적절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 의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부터 제기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어렵죠. 같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동이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네. 항정신성 네. 의약품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런 약을 쓰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 정신병에 걸린 거냐 예. 아니면 우울증에 걸린 예. 거냐 예. 약의 종류를 막 찾아보시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그거를 이해시키는 것도 대단히 어렵죠. 어려워요. 네네네. 그래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종양내과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이런 선망에 대해서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고 예. 이런 약을 쓰는 게 정신병이 생겨서 쓰는 게 아니라 예. 이 선망 자체를 그렇죠.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뭐 이 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용어가 저희 의사들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적인 그런 성향이고 그런 건데 맞네요. 근데 저희가 쓰는 선망에 쓰는 약은 항정신병 약이라고 해서요. 네. 소위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데서도 쓰는데 혼란스러운 상태나 망상의 상태에 있는 분들의 증상을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보호자분들은 그걸 검색해 보시고 이건 조현병에 쓰는 약인데 맞아요. 이렇게 독한 약을 우리 아버지한테 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현병에도 물론 그 약을 쓰긴 하죠. 그렇지만 선망에 그 약을 쓸 때는 조현병에 쓴 항정신병 약의 용량의 10분의 1, 심지어는 100분의 1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용량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용량을 다르게 쓸 때는 전혀 대상 질환도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쓰잖아요. 일시적으로 쓰는 거죠. 맞아요. 예. 기질적인 질환이라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은 뭐 특별하게 하시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사실은 그 밤에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행동 장애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게 과격한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 이게 몸이 다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보이시는 분들한테 이게 주무시게 하는 약이나 이런 강력한 뭐 수면제 종류를 쓴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 보면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약을 주니까 갑자기 확 쓰러지면서 기분이 확 빠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부모님 잘못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병에 대한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예. 이런 급격한 뇌 예. 기능 저하증, 뇌 기능 이상에 대해서 증상이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예.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네. 것 같네요. 네. 또 약의 용량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90세 할머니인데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되는 할머니가 드셔도 괜찮은 용량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케이, 예. 이해가 됐습니다. 네. 보호자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보호자들이 조금 더 옆에서 케어할 때 네. 뭐 조금 주의하거나 이래야 될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좀 추가로 말씀 가장 중요한 부탁드릴게요. 거는 이제 선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드리고 치료하는 것 자체가 보호자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생기는 거고 굉장히 뭐 저희 병원에 뭐 700명 입원하면 제 생각에는 10% 이상 선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는 뭐 골절 때문에 수술하셔도 선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며칠 뒤에. 아주 흔히 생기는 거고 일시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낮에 어떻게든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이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망이 이제 가족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일단 처음에 생겼을 때 환자분이 선망이 온 거는 환자가 아파서 몸이 안 좋은데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어가지고 더 심해진 거다. 이거는 이제 가족분들이 보호자분도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빠 저 누구예요? 엄마 저 누구예요? 오늘은 날짜 알려줘야죠. 몇 월 며칠이고 지금 밖에는 이제 겨울이 되고 있어서 추워지고 있어요. 밖에 뭐 단풍이 이쁘게 맞아요. 들었어요. 이런 시각적인 정보 아니면 네. 청각적인 정보를 네. 계속 잘 주는 역할을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보호자죠. 보호자인 거죠. 네. 보호자분들이 잘해주시는 만큼 네. 저희는 환자분 몸을 좋아줘서 선망이 생기는 네. 이유를 조절해 드릴 테니까 네. 그런 걸 잘 해주시면 환자분이 더 빨리 네. 좋아지실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머리가 오작동하고 있는 걸 한번 끄고 다시 켭시다. 그 주무시는 예,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재우고 네. 한번 네. 다시 한번 깨워보고 좋아지는지 한번 네. 봅시다라고 저는 보통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증상 자체가 사실은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을 때 왔는데 이런 약이나 이런 거에 급격하게 나빠진 몸 상태도 같이 호전돼 줘야 컨디션이 좋아질 테니까 이게 좋아지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환자들의 그 불안감이라는 게 네네네. 보호자들의 참 예. 그 불안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그거를 확신시켜 주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진단받고 갑자기 변하셨는데 그 상태가 며칠 내에 조금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게 암이 나빠져서 그런 암이 지금 머리로 가서 그런 건 아니라는데 며칠 내에 좋아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죠. 큰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병에 대한 이해가 환자분들도 네네네. 스스로 조금 네네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어떤 분들은 사실 식사만 잘하면 네.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 환경적인 네. 문제나 맞죠. 뭐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사 잘하시고 영양 상태가 괜찮으신 분은 네. 일주일 후에 외래로 오시라고 보호자분들이 케어해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시키면 일주일 후에 거의 나아가지고 환경만 오신 보내도 분들이 좋아지는 많아요. 경우 많죠. 네. 물론 이제 뭐 폐렴이라든가 이런 기저질환이 유발된 선망이라면 폐렴 이 선망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발된 네. 요인이 있더라도 폐렴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입원해서 이제 치료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선망 증상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만약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래 걸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지금 같은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모신다거나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병실 환경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외국 교과서에서는요. 병실을 집과 비슷하게 꾸미라라는 것도 있어요. 집에 있는 액자를 갖다 놓고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오랫동안 계시면서 네네. 호스피스를 하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네. 충분히 네. 그와 같은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은 이 암 환자의 선망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어쨌든 선망 환자들은 암 진단되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갑자기 병이 뇌가 이상이 온 건 아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또 뇌 이상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몸 컨디션이 나아지게 만들어주면 선망 증상은 또 갑자기 확 좋아지는 그런 거다. 네. 우리 선망을 유발할 만한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주치의와 잘 상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예. 혹시 뭐 더 덧붙이고 계시? 예. 굳이 하나를 제가 덧붙이자면요. 네. 말씀드렸던 선망 증상들은 선망 중에서도 과활동성 선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선망엔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종류의 선망이 있어요. 그 바로 저활동성 선망이거든요. 우울증 같은. 우울증과 비슷한 거죠. 근데 며칠 전까지는 눈도 뜨시고 활발하시던 분이 그 낮에도 굉장히 의식이 많이 처지시고 말씀을 잘 못하시고 식사량도 줄어드는 그런 심지어 물을 잘 안 드시고 식사를 못 하셔서 탈수 증상이 생기기도 하시고요. 또 잘 안 움직여서 욕창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데 그런 저활동성 선망도 있다라는 것만 좀 유념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네요. 선망과 같은 이제 전형적인 선망 증상도 네.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지만 뭔가 설명되지 않는 어떤 네.
깔아주시거나 깔아앉는 의식이 증상도 처지시거나 하시는 우울증이나 분들도, 아니면 선망일 수도 있으니 네. 같이 네. 상의해보는 게 좋겠다. 어쨌든 암 환자가 겪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선망이고 우울증이고 수면 장애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이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